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9월 10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환속 나온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안녕과 해외 방문 성과를 축원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도 시민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평안과 사업 성과를 축원하시며 뜨거운 인사를 삼가 전하시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김정은 위원장 태운 열차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일단 러시아 관영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2일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가 연해주의 라즈돌레나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를 건너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북쪽으로요?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라즈돌레나 강이라는 거는 이제 우스리스크 역 인근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초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김 위원장이 곧바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역으로 이제 향할 것으로 네, 당초에는 그렇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블라디보스토크 역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우스리스크 역까지 가기 전에 이제 선로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김 위원장의 열차가 우스리스크 역 인근에 이제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먼저 들렀다가 갈 것으로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경로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승재현 박사님.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태운 이 전용 열차 태양호요. 제 기억 속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안에서 네이 차림으로 담배를 피면서 직무 보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 있는 열차라면서요. 사실 굉장히 방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럽니다. 방금 네.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중간에 왜 서야 되는가 하면 이게 철로가 폭이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A라는 지역까지 갈 때는 일정 요 정도 폭이었는데 그다음 다음 역으로 갔을 때 제가 일부러 이거 뭐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폭이 바뀌어가지고 밑에 네. 저 바퀴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는 거고 사실 이 뭐 차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워낙 그 여러 가지 무기들을 이렇게 싣고 또 밑에 이렇게 강철판을 달았어요. 그리고 철로가 완성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속 뭐 60km까지는 간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60km 느리네요. 못 네. 나오는 것 같아요. 한 50km 미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 기차로 지금 김정은 뭐 여러 가지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2019년 하노이 2차 북민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어떤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차보다 비행기가 분명히 편할 수 있는데 그렇죠. 기차를 계속 고집하고 있고 또 이 안에는 수많은 집무실도 있고 그 칸들이 워낙 많아서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연 러시아에서 과연 대통령과 지금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네. 어떠한 회담을 가질 것인지 분명히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네. 핵 잠수함 문제도 나올 거고 또 식량 문제도 나올 거고 이게 다 유엔 제재의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이 부분 끝까지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만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4년 전에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직전까지 극비리에 뭔가 진행하는 분위기예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가장 위험한 정상회담, 네. 고립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있게 되는 두 정상 간의 만남이 불법적인 행동으로 만남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 국제적 우려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정상의 만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다는 것이고 네. 2019년도에 두 정상 간의 만남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됐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뒷받침이 돼줄 수 있는 만남이 필요했을 텐데 그게 푸틴, 러시아, 이 푸틴과의 만남을 통해서 네.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로 인한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본인에 대한 외교력 강화라든지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만남 과정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국제사회에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만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정상회담의 결과가
국제사회가 우려하게 되는 결과물을 쏟아낼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가 신냉전구도 한복판에 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김정은, 푸틴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These are all nations that see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some sort of common enemy. Sullivan said yesterday, should they choose to go ahead, there will be repercussions for North Korea, not just from the United States, bu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eet with an international pariah to ask for assistance in a war that he expected to win in the opening month, I would characterize it as him begging for assistance. Finalize a growing arms transfer relationship in which Russia receives significant quantities and multiple types of munitions from the DPRK for the Russian military to use against Ukraine. 네, 국제적인 왕따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지원에 대한 구걸이라고 규정한다. 굉장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개전 초기에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승리를 예측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러시아가 고전을 거듭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 무기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북한, 국제적인 왕따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국제사회에 사실상 빌런처럼 역할이 돼 있는 북한의 김정은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된다면 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스란히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친구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더 이상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태에 고립된 상황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북한이 이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거나 추가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유엔 안보리에 대한 결의 위반 등으로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 국가들 사이에서의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의 강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 예의주시하면서 이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상황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다 함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번 방문 북측 수행단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북한의 군부 핵심 인원들이 총출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원장님, 이번에 무기 거래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회담이 원래는 이제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해서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개발을 둘러싸고 하는 다자간 외교예요. 원래는 여기에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거의 빠진 상황이 됐어요. 북한은 원래 여기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외교부 부장 정도가 갔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각의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과도하게 지향을 하면서 네. 실제로는 북한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 네. 그전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굉장히 소닭보듯이 했어요. 근데 러시아도 이제 외교가에서 지금 몰리고 있다 보니까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군사 무기가 있어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 포탄이라든가 네. 뭐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은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항공 기술, 그리고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핵 잠수함 기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빵이 유행합니다. 빵이요? 빵, 밀. 밀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 유행하는데 이게 네. 지금 북한이 유엔 제재를 넘어서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밀을 제공을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신냉전 체계가 오히려 경제 위기라든가 안보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역설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몰두하고 군부의 핵심들까지 데리고 출동한 겁니다. 네, 빵 얘기, 무기 얘기도 나왔는데 잠수함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잠수함 신형 공개했는데 이게 뜰 수 있을지 모르겠다, 프랑켄슈타인 같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과학 전문가들도 많이 대동했는데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기술도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을 받으려 가는 것이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정찰 위성 같은 경우를 이 북한의 김정은이 야심차게 쏘아 올렸지만 네. 결국 이 수차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군사 기술에 대한 우위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생각보다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러시아라고 이제 믿고 찾아가는 것 같은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핵심 전략 기술들을 타 국가에 이전해 준 예들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식량에 관한 문제 등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네. 과연 이 군사적인 핵심 기술들에 대한 이전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러시아가 원하는 부분들을 받아냄과 동시에 북한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이 교류, 교환 문제는 반드시 진행될 것이니만큼 전쟁 한복판에 이루어지게 되는 범죄, 거래 행위 등에 대한 평가들은 반드시 뒤따를 겁니다. 네.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정상회담 언제 열릴지 어떤 경과 조금 더 소식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